안녕하세요, 리온카 전유빈입니다. 지금 저는 2024 베이징 모터쇼 오토차이나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가려는 부스가 여기 있는 모든 행사장 중에서 제일 큰데, 미국에는 대통령이 타는 자동차가 캐딜락 비스트가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제네시스에서 만든 G90 방탄 차량이 있죠. 그리고 러시아에는 아우루스 세나트라는 차량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는 빨간 깃발이라는 뜻을 가진 홍치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차를 국가 주석이 타고 있습니다. 지금 저 뒤에 보시면 빨간색 깃발이 막 계속 애니메이션으로 막 날리고 있어요. 홍치라는 뜻을 가진 저 브랜드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옛날에 홍치를 생각해보면 어때요? 뭐 홍치는 롤스로이스를 베꼈네 뭐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걸 승화시켜서 독자적인 브랜드화를 잘 시킨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LED DRL을 보면은 저렇게 세모 형태로 되어 있는 DRL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차량은 홍치 E702라는 차량이에요. 보면 아시겠지만 앞쪽에 이제 그릴이나 에어 인테이크가 있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은 100% 일렉트릭 전기차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앞쪽에 그릴 같은 것들을 보면은 약간 우리가 롤스로이스나 이런 데서 보면 파르테논 신전을 형상화한 그 그릴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도 여기 이 보닛 가운데부터 해서 그릴까지 이어져 있는 빨간색 LED 선이 하나 있어요. 이 면발광이 켜져 있으면서 붉은 깃발, 홍치를 상징화하는 그런 것들이 이 보닛 한가운데부터 그릴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와, 이런 거는 되게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네요. 측면에서도 한번 볼게요. 와, 진짜 우리가 옛날에 그 되게 프리미엄 브랜드 하면 생각나는 마차살 휠 뭐 이런 것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21인치 휠을 탑재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팝업식 도어 캐치도 쓰고 있네요. 실내도 지금 잠깐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보면은 디스플레이가 왼쪽 운전석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전부 다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거는 포르쉐를 따라한 것 같은데 대시보드 한가운데 스포츠 크로노그래프처럼 들어가 있네요. 와, 이거 실화야? HUD 사이즈 실화입니까? 몇 인치짜리를 넣어 놓은 거야? 도대체 저기다 어떤 정보들을 넣으려고? 확실히 프리미엄 브랜드라서 그런지 마감이나 이런 것들도 신경 쓴 모습이 보입니다. 앞쪽에서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해서 LED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뒤쪽에서도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중국의 자동차 등화류 법규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등화류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자동차 법규도 조금씩은 완화해줘야 대한민국에 있는 자동차 브랜드들이 좀 더 다양한 디자인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 신차들이 공개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차량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쪽에는 진짜 국가 주석이 탈 법해 보이는 차량들이 서 있거든요. 저거 타면 나도 국가 주석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려고 얘기를 해보니까 초대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들어가진 못하고 이 왼쪽에 차량이 한 대가 전시가 돼 있는데 그거라도 한번 일단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쪽에는 홍치의 새로운 컨셉카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요. 야, 일단 길이감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전장 자체가 제가 봤을 때 거의 6m 정도 돼 보이는 굉장히 긴 차량이에요. 뒤쪽에도 보시면은 이 LED로 된 리어 램프가 이쪽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한 4층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쌓여져 있네요. 롤스로이스도 그렇고 뭐 맥라렌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에서도 보면은 롱테일 디자인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따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측면에도 저 큰 도어가 하나입니다. 최소한 2개는 돼 보여야 될 듯한 길이감에 도어를 하나밖에 안 열었어요. 이렇게 열려야 사람들이 좀 편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1열, 2열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어를 하나만 단 거는 당연히 컨셉이니까 그렇겠죠. 전면부에서는 약간은 벤틀리를 닮은 듯한 LED 헤드램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석 형태로 다이아몬드가 촘촘 박힌 듯한 디자인은 보통 벤틀리가 정말 많이 하거든요. 약간은 그런 것들을 비슷하게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릴이 없다 보니까 100% 전기차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저 차량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저 앞쪽 휀다에도 홍치의 그 붉은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 가니쉬가 있고요. 이거는 반대쪽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홍치를 나타내는 저 붉은색 깃발을 표현하는 빨간색 면발광이 위쪽 중간에서부터 시작해서 트렁크 라인이 있는 이 부분까지 쭉 내려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 휠 디자인도 저게 양산이 가능한 휠이야? 불판 휠인데 저 불판 휠 안에도 여러 가지 모양들을 넣어놨고, 휠도 센터럭 휠을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휠 인치수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 뒷타이어 사이즈가 28535 R23이라는 아주 거대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롤스로이스나 벤틀리에 보면 행운의 여신상이랑 뭐 벤틀리의 B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게 숨겨져 있잖아요. 엠블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자리도 저기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저 정도는 돼야 국가주석이 탈 만한 차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늘 공개한 EHS7이라는 차량도 있어요. 사실 원래 기존에 EH7이라는 차량이 있었는데 그거의 SUV 버전이 이번에 공개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잡겠다 뭐다 해서 나온 차량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홍치에서 나온 차량답게 여기도 보시면 약간은 붉은 깃발을 휘날리는 듯한 가니쉬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3단계 주행 보조를 위한 라이더 같은 것도 탑재되어 있고 그 밑에도 보면 카메라가 무려 3개나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면부에 카메라가 3개나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휠도 보시면 지금 무려 21인치의 어마어마하게 큰 휠 타이어를 보이고 있는데 앞쪽을 보면 홍치 브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엠블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대로 들어가 있고 전면부에서는 전기차라는 걸 딱 나타내 줄 수 있게 앞쪽 그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중국 디자인 트렌드답게 앞에서 크롬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검정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전면부 디자인만 놓고 보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홍치의 전형적인 디자인 랭귀지를 따랐다기보다는 여타의 전기차 브랜드를 좀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파워트레인도 아주 어마어마한 파워트레인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듀얼 모터를 탑재하고 있는 차량인데 전륜에만 200kW급 모터를 사용했고 후륜에도 250kW급 모터를 탑재했다고 해요. 합산 출력을 했을 때 대략 500마력 이상 정도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는 이렇게 400마력, 500마력 정도 되는 출력이 너무 쉽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별 감흥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얼마나 탑재했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111kWh 배터리 팩을 탑재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국 주행거리 기준이긴 하지만 800km를 간다고 하는데 800km를 1회 충전으로 주행한다고? 이게 말이 되나? 2.5톤을 한참 넘는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주행거리를 뽑는다는 건 무슨 마법을 부렸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실내도 정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닫을 때는 이런 식으로 딱 눌러주면 자동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문. 이런 식으로 자동문이 들어가 있네요. 오, 실내에도 보면은 굉장히 독특하게 구성이 돼 있죠. 나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GV60 베꼈네. GV60을 따라한 듯한 기어 시프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기어 시프터가 아니고요. 컬럼식 기어 시프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지금 이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데 중국 자동차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지털 클러스터를 굉장히 작게 넣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정보들은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다 처리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중국 자동차의 디스플레이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 굉장히 잘 만들어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핸들에도 보면은 이렇게 스티어링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버튼들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배터리가 지금 79%가 채워져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525km입니다. 80% 채워져 있는데 525km면 100% 채웠을 때 700km는 갈 수 있다고 하는 거리예요. 실내 마감재나 이런 것들도 뭐 생각보다 되게 훌륭하게 잘 만들어져 있네요. 무엇보다도 저는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자동문, 전 자동문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바깥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감지하면은 문이 끝까지 안 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벽에 가까이에 있는 곳이나 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문이 안 열리게 설정을 해놓은 것도 좋네요. 그러면 뒤쪽에도 자동문이 있을까? 당연히 있겠지. 아, 역시 뒤쪽에도 자동문 들어가 있어요. 2열에도 열선 통풍 다 넣어줘야지 말이야. 이렇게 안 되는 게 차야? 중국 자동차도 이 정도는 한단 말이야. 뒤쪽 2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전 루프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SUV이기 때문에 굉장히 넉넉한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거기에다가 비전 루프를 통해서 더욱더 개방감은 훨씬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네요. 근데 확실히 중국 자동차들은 자사 브랜드를 이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스라든지 부메스터, 뱅앤올uf슨 이런 것들은 전혀 사용하지를 않네요. 자국 브랜드를 좀 강조하는 홍치라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뒤쪽 디자인만 봤을 때는 일단 앞쪽에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는데 이 리어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얇고 길게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상등을 한번 켜볼게요. 아무래도 홍치 브랜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모 표현으로 넣어놓는 건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현대가 네모 이렇게 해서 또 넣어놨더니 또 세모로 따라하고 막 그러면 안 돼. 응?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되게 부드럽게 열린다. 확실히 트렁크 공간도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준중형 SUV가 가질 법한 실내 트렁크 공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래쪽에는 뭐 우퍼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들어가 있고 추가 공간은 따로 없네요. 100kWh 이상의 배터리를 탑재하다 보니까 이 아래쪽으로도 배터리를 충분히 실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도 보면 여기에 되게 특이한 버튼들이 하나 있죠.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낮추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뒤쪽에 이런 전
연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그런 기능도 탑재가 돼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전시차라서 요거는 지금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어쨌든 에어 서스펜션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문을 한번 닫아볼게요. 되게 부드럽게 닫히네. 확실히 중국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브랜드답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은 잘 해놨네요. 다음 날에라도 볼 수 있을 줄 알고 홍치에 다시 와서 예약까지 하고 왔는데 이거 보이세요? 지금 VIP 고위급 간부놀이 안에 싹 들어가서 촬영을 못하게 해요. 촬영을 못하게 해요. 아니 얼마나 고위급 간부면 요 정도의 인원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 거야. 아까 다른 유튜버들 뭐 인플루언서들 여기 와서 촬영 다 하고 갔는데 하필 우리 예약한 시간에 와가지고 여기 보러 간다 그러고 고위급 간부 아니면은 촬영도 못하게 하고. 중국 모터쇼 왜 이래 진짜. 2000 years later.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와,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L1 모델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저 뒤쪽으로는 국가 주석이나 고위급 간부가 타는 L5 차량도 서 있습니다. 이거 L5 차량 육안으로 보면은 굉장히 거대한 차량이에요. 약간 롤스로이스의 그 팬텀과 같은 그런 급의 차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단급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본인 라인이 제 허리보다 위에 있습니다. SUV보다 더 큰 정도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면부에 보면은 홍치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디자인 랭귀지로 삼아왔던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죠. 안에 자세히 보면은 홍치라는 한자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디자인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명칭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홍치의 엠블럼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만지면 도난 방지를 위해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훔치려고 그러면 바로 공안 와서 이거 스왑 찹니다 이거. 어쨌든 보시면 이 그릴 같은 것들이 전부 뚫려 있잖아요. 전통적인 엔진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환경 규제 같은 거 싹 다 무시하고 400마력 이상의 12기통 엔진이 들어갔는데 워낙 자동차가 크고 무겁고 길고 하기 때문에 제로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느리다는 거 측면에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끝까지 이어져 있는 선 하나가 있죠. 약간 어떤 특정 브랜드의 긴 흰색 선, 이거 옵션값만 한 2천만 원 정도 한다는 그걸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홍치의 붉은 깃발을 상징하는 가니쉬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휠 인치수만 보더라도 275에 45, 21인치. 와,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21인치의 아주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휠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쇼퍼 드리븐이기 때문에 뒷좌석이 훨씬 더 중요하죠. 국가 주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타는 차는 2열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홍치, 와 이런 것도 되게 옥색으로 진짜 고급스럽게 해놨다. 실제로 만져보면 이 버튼 하나하나 이 조작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국가 주석이 타는 차들은 예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이런 전통 문양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번쩍번쩍거리고 화려하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주고 있습니다. 일단 실내에 탑승했을 때 굉장히 넓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딱 누우면 프라이버시 글라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제 얼굴이 보이지 않죠. 얼굴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쪽에는 이렇게 예술품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도 보시면 아래쪽에 디스플레이가 있을 법한 것에도 이렇게 예술품 작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 엉덩이나 이 시트백 부분에서도 안마 시트가 작동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꾹꾹꾹꾹 눌러주고 있고요. 여기 이 발바닥이 닿는 이 부분도 이게 양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고 푹신푹신한 발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와 이런 문양 하나하나 진짜 고급스럽게 잘 담았다. 이 차량의 가격이 8억이거든요. 8억 정도 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걸 볼 수가 있네요. 야 서서히 이렇게 싹 나오는 것들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거울이나 LED 등도 스르륵 들어오는 것도 진짜 고급스러워요. 와 8억 정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여기 시트백도 보시면 그림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냉장고가 있을까? 아쉽게도 냉장고는 옵션을 따로 넣어야 되나 봐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전반적으로 굉장히 넓고 편의 기능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고급스럽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여기저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와 약간 SUV 앉는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있네. 문도 진짜 묵직하다. 대신에 에포틀리스 도어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굳이 힘을 크게 주지 않아도 문이 따라오는 듯한 그런 자동문 같은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쇼퍼 드리븐이다 보니까 운전기사가 열어주기 때문에 굳이 자동문은 넣지 않은 것 같아요. 자 1열에도 한번
앉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봐. 이게 지금 골든 선플라워라는 거예요. 홍치가 붉은 깃발이 휘날리는 그런 엠블럼도 있지만 골든 선플라워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든 선플라워가 핸들 정 가운데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요. 확실히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보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 기사를 위한 이런 조각품도 곳곳에 들어가 있네요. 특히나 이런 옥색 같은 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옥색을 이런 식으로 또 넣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크롬도 진짜 우리가 저가형 자동차에서 보는 그런 크롬이 아니라 진짜 고급 브랜드에서 쓰는 그런 크롬들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반짝반짝반짝 거립니다. 중국 전통 문양을 표현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일수록 디스플레이 안에 모든 기능을 넣어 놓기보다는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홍치의 디자인 아이덴티티인 붉은 깃발을 저 앞에 보닛부터 시작해서 이 대시보드까지 이어왔는데, 대시보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어 노브도 있고요. 센터 콘솔에 있는 여기까지도 모두 이 상징물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디자인 포인트 중에 하나네요. 그리고 경적을 울릴 때 여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누르네요. 경적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 전반적으로 이 실내를 봤을 때 진짜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갖은 기술들과 요소들을 다 넣어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뒤쪽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쪽에서도 크롬 요소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뒤쪽에 이런 글씨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다 크롬으로 넣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 좀 우리나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홍치는 사실상 거의 국가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고유 전통 문자와 이런 것들을 자동차에 모두 새겨 놓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창세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한글로 적어놨다면 좀 더 예뻐, 그러면 사람들이 안 사나? 어쨌든 국가 주석의 차니까 이런 정도는 전통을 유지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전동 트렁크가 열리는데 안쪽에 있는 이 마감재나 이런 부분들도 깔끔하게 잘 마감되어 있고 좀 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트렁크 공간이 막 어마어마하게 크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래쪽으로는 스페어 타이어를 넣는 공간, 이런 것들도 마련되어 있고 천장에 이런 마감도 다 되어 있는데 여기도 뭘 여는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롤스로이스는 문 열 때 들어가 있는데 여기 홍치는 트렁크를 열어야 이렇게 우산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 가져가면 확실히 8억 정도 되고 국가 주석이나 고위급 간부들이 타는 차량이다 보니까 마감이나 실내 내장재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신경 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L5인데 커스텀된 L5도 있거든요. 외관만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거 위에다 뭐 그냥 시트지 같은 거 붙인 줄 알았는데 이거 다 그림이에요. 이거 보닛부터 시작해서 루프라인이나 저 뒤쪽 트렁크까지 모두 이렇게 색으로 맞춰놨습니다. 아까 저기에는 옥으로 된 그림들을 그려놨잖아요. 시트 색상이 파란색으로 바뀌니까 또 다른 식으로 색상을 표현해놨네요. 옥이 아니라 이런 푸른색도 생각보다 되게 고급스럽게 보여지는데요. 뒤쪽에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표현해놨네요. 근데 저는 아까 그 고급감으로만 따지면 아까 그 옥색이 훨씬 더 고급감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내가 이거 중국 브랜드 보면서 자꾸 이거 너무 잘 만들어, 고급스럽네, 진짜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보면은 8억짜리 느낌을 확실히 주고 있는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저쪽에는 L5 말고 이번에 새롭게 나온 L1 모델도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에서는 이렇게 L5 같이 고위급 간부들이 타는 차는 헤드램프가 이렇게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은 이런 식으로 약간은 벤틀리? 뭐 어쨌든 그런 식의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어요. 안쪽으로 세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램프가 반사될 때 이 주변부들을 비추면서 반짝반짝거리게 디자인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고급 차량답게 그릴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크롬 라인을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차량도 V6, V8 파워트레인이 들어가서 380마력에 400마력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에어 인테이크가 잘 뚫려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타는 차량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이다라든지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위쪽으로는 이렇게 홍치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붉은색이 보닛부터 해서 저 뒤쪽까지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롤스로이스를 따라해서 이런 식으로 긴 선을 저 끝까지 쭉 유지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골든 선플라워가 휠캡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홍치의 붉은 깃발이 가로형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가니쉬가 세로형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주행보
조절을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도 들어가 있어요. 실내도 간단하게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문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힘을 굳이 주지 않아도 열리는 모습이 보이고요. 안쪽으로는 자수를 놓은 듯한 인테리어 요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대시보드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자수를 놓은 듯한 인테리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와, 이것도 고급 가죽을 썼고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시계와, 와, 이거는 약간 옛날 전통 디자인이라고 보일 법한 것들을 넣어 놓았어요. 근데 확실히 최근 나온 차라서 그런지 이 실내에 있는 버튼들을 꽤나 많이 축소하고 대부분의 기능들을 이 디스플레이 안에 넣어 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8억짜리 L5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렴한 차량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대중적으로 맞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고급감은 확실히 L5가 정말 넘사벽인 것 같네요. 그리고 2열에도 한번 탑승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슈퍼드리븐에 가까운 차량이다 보니까 2열에도 이렇게 자수를 놓은 것과 앰비언트 무드램프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스피커 그릴도 약간 멋스럽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산이 이렇게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닛에 있던 이 붉은색 라인이 실내를 타고 들어와서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센터에서 조절할 수 있는 패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동문을 닫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야, 그리고 여기도 안마 기능이 들어가 있네.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안마도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썬루프도 마련되어 있고 앉았을 때 이런 식으로 얼굴이 안 보이게 프라이버시 글라스도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헤드룸이 살짝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 머리가 닿는데? 이거 머리가 이렇게 닿으면 안 되지 않나? 그러면 이렇게 밀면 되죠. 뒤쪽에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시트를 눕혀놓고 나면은 헤드룸이 넉넉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다녀야지 훨씬 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뒤쪽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디자인 같은 걸 보기 전에 눈에 들어오는 게 카메라가 이쪽에만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후방 카메라, 주행 보조를 위한 카메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문양도 아까 범퍼 디자인에 있었던 그 문양이거든요. 그 문양을 그대로 리어 램프로도 만들어 놨네요. 여기는 규제가 생각보다 되게 자유롭나 봐요. 여러 가지 디자인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램프도 허가가 나나 봐요. 아니면 홍시만 가능한 건가? 어쨌든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도 이런 식으로, 근데 깊이가 깊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죠. 이 차량은 V6 파워트레인에다가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서 전동으로 구동하는 비율도 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뒤쪽 트렁크 아래쪽에다가 탑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주석 그리고 고위급 간부들이 타는 L5, L1 이런 차량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지금 여기 있는 이 차량들 가격도 가격이거니와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타는 차라서 그런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 한 가지는 좀 배워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자신의 전통을 한 자동차 브랜드 안에 고스란히 담아낸 거는 진짜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제 바람이긴 한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타는 차는 뭔가 이렇게 한국만의 디자인을 고스란히 담아서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담아낸 차가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